안녕하세요. 파이어죠. 대파입니다. 까마입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그 파이어족이 되는 7단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쭉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얘기하는 한국형 파이어족이 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파이어족이 저희가 된 방법 혹은 뭐 도움이 되는, 구독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올리고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하는데 이게 과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올리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필요한. 생각나는 걸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돈 얘기했다가 뭐 정신 잡는 얘기했다가 뭐 이런 경제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계속 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좀 두서가 없어서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저희가 파이어족이라는 거, 저희가 한국형 파이어족이 된 거, 그런 걸 정립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파이어족에 그걸로 나눠봤더니 한 7단계로 네. 파이어족이 되는 방법을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딱 일목요연하게 7단계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표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파이어족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암. 암이요? 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네. 암이 아니고 arm이에요. 영어 같아요. 그렇죠? arm 단계인데 이 이 단계는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하는 단계예요. 파이어족이 뭔지 알고 저 괜찮네. 네. 파이어족이 돼야겠다 하는 단계네요. 그게 이제 첫 번째겠죠. 파이어족이 뭔지를 알아야 나 파이어족이 될 거야 라는 결심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자각의 단계입니다. 자각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순 자산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군요. 그럼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3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예요. 드디어 내가 파이어족으로 얼마가 있으면 되는지를 개개인에게 맞는 계산을 해보고 금액을 정하는 단계인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FI, Financial Independence를 정하고 순 자산을 1억까지 모으는 3단계에서? 네, 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1억이 참 의미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1억은 부자로 가는 관문이에요. 네. 그리고 SNS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변화의 단계예요. 변화. 이제 변화?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하는 기점이 이 4단계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4단계에는 투자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투자 공부. 그리고 본인이 설정했던 FI의 50%를 달성하게 되고요. 이 4단계에서. 네. 그러면은 투자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모아가지고 혹은 부업이나 이런 걸로만 FI를 50%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부업을 시작하는 단계를 할 수 있겠죠. 4단계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부수입을 마련하는 단계. 5단계는 실행의 단계입니다. 무엇을 실행하나요? 투자 공부를 했잖아요. 4단계에서 투자 공부를 했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실행해야죠. 실행의 단계가 5단계. 그래서 ROI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6단계는 우리라 할 수 있겠죠? 우리요? K-파이어 단계입니다. K-파이어가 뭐죠? 한국형 파이어족이죠. 코리아 파이어. 코리아 파이어죠. 그럼 이때는 FI가 달성된 단계가 6단계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7단계는 뭐죠? 7단계는 원래 파이어족이 최소 얼마를 가지고 파이어족 선언을 하죠? 최소 10억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10억에서 20억. 네, 그래서 자신의 자산이 10억에서 20억이 된다면 이제는 원래 파이어족처럼 좀 안전하게 투자를 굴릴 수가 있잖아요. 그 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그때가 7단계. 네. 이렇게 저희가 파이어족이 되는 단계를 7단계로 정립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1단계부터 예시와 어떤 방법론을 같이 얘기하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네. 그러면 1단계, ARM 단계예요. ARM 단계, 안다. 네네네. 그것보다 안다. 파이어족을 아는 거죠. 파이어족이 뭔지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뉴스에서 읽었거나 저희를 봤거나 그래서 파이어족을 알게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 일이 힘들었어요. 그죠? 일하는 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한 다음에 좀 일찍 일을 관두고 싶다. 그렇죠. 일찍 은퇴를 하고 싶었다.
네, 그래서 나의 상황을 봤더니 아, 내가 파이어족이구나. 내가 파이어족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파이어족을 알게 됐거든요. 저희가 파이어족이 알게 된 거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파이어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없었죠. 네, 어떻게 저도 알게 됐는지.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원래 미국에서 이제 하는 일반적인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그 최소 자산을 10억에서 20억 정도로 잡잖아요. 너무 벌기가 어렵잖아요. 네. 모으기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은퇴를 좀 빨리 하고 싶은데 10억에서 20억이라는 돈을 모으려고 하니 우리는 30대 중반에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맞아요. 이거는 45이 돼도 못할 것 같더라고. 10년이 있어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좀 줄이자. 그리고 또 투자를 좀 하자. 모자라면 더 벌자. 뭐 이런 마음으로 적은 돈으로 강행을 했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되게 뭐 그거해 보이는데 저희는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은퇴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기분은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처럼 좀 적은 돈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한국형 파이어족,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한국형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했다. 한국형 파이어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형 파이어족 하니까 너무 길어서 그냥 K-파이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K-파이어족, K-파이어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형 파이어, 그러니까 그 저희를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K-파이어족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10억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은퇴를 선언하지만, 파이어족을 선언하지만 그 돈으로 쭉 파이어족 생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의 실정에 맞게 투자를 내가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한국이라고 해도 5억으로 혹은 뭐 3억으로 10억이 안 되는 돈으로 파이어족이 된다는 거는 그 이후의 삶을 뭐 계속 살겠다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K-파이어족, 한국형 파이어족이 된다는 거는 내가 한국의 실정에 맞는 어떤 투자 자산으로 투자를 하겠다. 투자 공부를 적극적으로 임하고 투자를 어느 정도까지 내 순자산이 늘어날 때까지는 투자를 하겠다는 것. 그거를 K-파이어족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여봤어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거를 알고 K-파이어족이 뭔지도 알고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 파이어족을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결심이 반이었어요. 저 역시도. 맞아. 나는 마흔에 은퇴할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서 우리가 파이어족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 2단계 자각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네, 자각. 뭘 자각하나요? 그죠. 우리 게임할 때 보면은 각성하나요? 그쵸. 어떤 주인공이 막 고 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있다가 갑자기 각성하면 막 하면서 막 에너지가 막 나가잖아요. 힘도 막 빵빵해지고. 여기서 자각은 뭐 그쵸. 좋은 건 아니던데요. 자산이 많은 사람은 좋겠죠. 그 사람은 뭐. 그쵸. 근데 이제 현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파이어족이 어떻게 보면은 또 2단계가 1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점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투자를 직접 시도하는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1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돈도 1억 모을 때가 제일 힘들고 네. 10억까지 가서 그 뒤로는 좀 돈을 벌고 이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자각의 단계에서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알고 내 돈을 알고 그쵸. 내 현재 자산 상태가 어떤지 그쵸. 순 자산이 마이너스인지 그러니까 빚이 있는지 아니면 똔똔인지 돈 0. 그렇죠. 빚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똔똔도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상태인지 요거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나의 소비 형태까지도 여기에서 붙잡아 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자산을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야. 그럼 나의 소비 형태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바꿔야 되겠네요. 네. 뭐 돈을 더 벌어야 될지 소비를 줄여야 될지 뭐 둘 다 해야겠지만 그거를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2단계네요. 자각으로 내 돈이 얼마 있는지를 보고 내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도 보고 네. 수입과 지출에 비해서 돈을 내가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왜 쓰는지 이런 걸 2단계에서 알게 되는 거네요. 네. 수입과 지출을 파악을 하고 뭐 이런 단계에서 가계부를 쓴다든지 내 소비 형태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절약을 해야겠구나 아니구나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가 얼마가 있는지 다 알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로 있다는 거. 네, 제가 예전에 TV에서 그런 걸 봤어요. 패널들이 앉아있는데 패널이 다 연예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심리인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서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될 사람을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인가요? 그러니까 나도 저거 뭐지 하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의 지갑 안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가를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는 몇 장이 있고 어떤 신용카드가 있고 현재 돈이 얼마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얼마가 있고 이거를 이미지로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한 사람인가 두 사람 말고는 나머지는 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거의 다 틀렸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정도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어떻게 꼽혀 있고 100원짜리가 얼마가 있고 이 돈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마도 이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요즘 현금 안 쓴다고는 하지만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확률이 더 거예요. 많겠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걸 알아야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있고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이걸 뭐가 아는 거잖아요.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월급 벌고 내가 쓰면 그 돈이 뭐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내가 뭐 200을 벌건 500을 벌건 그건 버는 거고 내가 쓰는 만큼 나가고 남은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산해봐야죠. 해봐야죠. 그리고 미니멀리스트 음. 또 한번 2단계에서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니멀리즘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너무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너무 많은 물건을 쓰고 그래서 너무 쉽게 물건들을 버려서 지구가 이렇게 아픈 건데 그런 거 생각하면 돈도 모을 수 있고 지구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또 실천을 하면 만족도도 되게 좋더라고요. 공간이 깨끗해지고 넓어지고 저는 미니멀리즘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절약을 할 때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절약은 싼 걸 사는 게 절약이 아니에요. 괜찮은 거 하나를 사는 게 절약이에요. 왜 그렇죠? 싼 거 하나 사도 되지 않을까요? 싼 거를 하나를 사보면 그 물건이 다 제값을 하거든요. 샤프를 싼 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1,000원을 주고 사면은 그 1,000원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가지면 얘 버리고 쉽게 버리고 어차피 또 사야 되죠. 근데 좀 내가 이거 1,000원짜리 하나 살 거를 조금 더 돈을 모아가지고 괜찮아. 이 비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괜찮은 거 있잖아요. 리뷰도 좋고 괜찮은 제품 하나를 사서 그거를 아껴가면서 오래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괜찮은 것들을 사는 횟수를 줄이는 게 절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미니멀리즘하고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네. 그래서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자. 맞아요. 이게 제대로 된 절약인 것 같아요. 나중에 파이어족이 되거나 혹은 뭐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난 후에도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필요 없는 소비를 안 하고 의식적 지출이라고 하죠. 필요한 데는 내가 필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돈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네. 저는 파이어족이 되고 그걸 많이 느꼈어요. 물건을 많이 안 사는데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이 풍족해요. 네. 그걸 계속 쓰면서도 좋더라고 기분이.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3단계인데요. 3단계는 목표 설정의 단계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알게 됐어.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의 수입과 지출, 뭐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있는지도 알게 됐으니까 이제 비로소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3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는 먼저 경제적 독립이 돼야 되니까 경제적 독립, 그 FI를 정해야 되는 단계죠. Financial Independence 단계네요. 그렇죠. 근데 이 FI를 저도 처음에 은퇴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있으면 은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억 알잖아요 대표님은 10억 했다가 10억? 나 10억 언니 10억 서울에 집 한 채를 믿고 10억 이렇게 막 되게 돈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돈을 내가 그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그 돈을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퇴를 그럼 자꾸 늦춰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돈을 벌면 벌수록.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MCL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MCL이 뭐죠? 최저 생계비. 나의 최저 생계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최저 생계비를 바탕으로 한 FI를 정하면 이 FI는 최소 생계비를 커버하는 거니까 금액이 좀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조기 은퇴를 하는 기간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적정한 선에서 내가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잣돈을 이제 마련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종잣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종잣돈을 1억 정도의 목표를 잡고 종잣돈을 이제 모아가는 거죠. 1억까지 달성할 때까지가 그럼 3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3단계에서 SNS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SNS를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잘 시작해야죠. 사실 돈을 모은다는 거는 그게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이게 뭐 한두 달 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FI도 이제 내가 정했어. 혹은 최소 생계비를 얼마인지 내가 알게 됐어. 네. 혹은 미니멀리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 이런 것들은 시도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쉽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할 수 있지만 항상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SNS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일기 쓰듯이 내가 뭐 오늘은 뭘 비웠다, 오늘은 얼마를 모았다, 얼마를 썼다, 목표를 어떻게 세웠다 이런 거를 하다 보면 SNS도 좀 친해지게 되고 또 지금 이 SNS를 시작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한 5단계 갔을 때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 3단계 때는 돈 모으는 거랑 뭐 목표 금액 정하는 거 그걸 꾸준히 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는 방법의 하나의 요령으로 SNS를 시작하는 거는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SNS가 또 좋은 게 처음에는 내가 그냥 SNS라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약 블로그라면 일기 형식으로 인스타그램이라면 일기보다는 약간 사진이나 이런 걸로 유튜브라면은 영상으로 이런 거를 기록하고 남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플랫폼들도 진화를 해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 블로그라면 애드포스트죠? 네. 애드포스트 수익을 어느 단계에서 좀 올려준다든지 거기에다가 뭐 쿠팡이나 이런 거를 달아서 좀 돈을 벌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또 생기는데 걔네들이 도조도조 커가면은 나도 내가 이거를 다루고 있었다면 내 SNS에 어떤 건물들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좀 잠깐만 배워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NS는 꼭 이 3단계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변화의 단계예요. 아, 드디어 변화의 단계군요. 네. 뭐가 변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는 돈만 모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모았죠. 그쵸. 나를 절약하고, 알고 돈을 모았어. 맞아요. 절약하면서 벌고 돈을 모았어요. 안 쓰면서. 그러면은 이 4단계에서는 투자 공부를 시작해줘야 돼요. 투자 공부를 시작한다. 네. 투자 공부, 막연한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투자 공부가 참 막연해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막연했었는데 일단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 주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경제 공부, 뭐 환율이나 금, 뭐 이런 거, 채권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김없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책이요? 어떤 책이요? 어떤 분들이 보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나는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부동산 관련 책을 먼저 읽어야겠죠. 네. 근데 초보가 그 부동산 책을 읽는다고 바로 투자를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책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의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책도 같이 읽어줘야죠. 네, 책은 처음에 뭐 10권, 20권 이렇게 읽어서 그 전문 분야라고 해도 그게 바로 딱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게 하물며 뭐 실전서라고 해도 경제에 관한 책, 뭐 심리에 관한 책, 혹은 하다못해 뭐 우주에 관한 책, 네. 건강에 관한 책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결국은 이 투자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책은 조금 많이 읽으면 좋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양하게 읽어줘야 인사이트가 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투자를 할 때 실제로 내가 5단계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뭐 주식 이렇게 되면은 예를 주식책을 들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주식을 처음에 어떤 뭐 사이트나 어디에 음. 들어가야 되는지, 음, 뭐 핸드폰에 어떻게 까는지, 그 뭐 이런 거. 실전서네요. 그쵸. 실전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전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음. 가장 기본이에요. 그쵸? 그렇죠. 너무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에서 어떻게 보자면 가장 도움을 받은 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사피엔스 책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읽고 그 사피엔스 책을 딱 읽는데 음. 뭐랄까 머리가 막 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인간이 이런 음. 거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과거 역사를 알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 인간사가 음. 되풀이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그 책을 읽고는 나 혼자 어떤 현상만 봐도 사피엔스는 저렇다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혼자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작했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에게 또 그 길을 음. 열어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는 게 네. 투자 공부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공부를 우리가 4단계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 목표 금액이 50%까지 도달할 때를 4단계라고 보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몇 년 동안 내가 책을 읽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음. 책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뭐 영상을 본다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다 포함인데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책을 어떤 하나만 들고 파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러고 팔고 타고 다른 거 파고 이러면 되긴 하지만 다양하게 읽기 시작을 하면 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들을 보통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 3개월 내에 책을 바짝 읽고 바로 투자를 해야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4단계는 약간 중급 단계로 맞아. 투자 공부를 돈을 모으면서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약간 조금 마음을 조금 너무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가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가장 메인은 돈과 경제에 대한 책이기는 한데 그래도 얘기한 것처럼 사피엔스도 읽고 또 뭐 관련된 다른 이렇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대변동 이런 책도 네. 읽어주면 좋고 뇌에 관련된 책도 읽어주면 맞아요. 좋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저는 그 책도 좋았어요.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책들도 괜찮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네. 마이클 샌데리슨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도 읽으면 결국은 책을 읽는다는 거는 뇌를 이렇게 사고하는 방법을 좀 더 뭐랄까 뇌에 활성화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폭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게 투자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4단계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책은 꾸준히 많이 다양하게 읽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부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돈을 모아야 되는데 웬만하면 월급만으로는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직장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업은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조금 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회사를 다니는 경우는요. 예. 그러면은 뭐 승진을 하고 이직을 하는 것도 이제 월급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좀 많이 점프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한계가 있죠. 네. 만약 한계가 없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계가 있다면 이때는 이제 부업을 시작을 해봐야죠. 부업. 아르바이트를 말하는 건가요? 뭐 스마트 스토어. 부업으로 많이 해요. 예. 왜냐면 여기는 물건을 몇 개만 올려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만 올려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팔아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다른 좋은 물건을 픽해서 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나 크몽처럼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파는 예, 그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죠. 도전해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크몽 정도는 전자책 판매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양한 요즘에는 부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3단계에서 우리가 SNS를 시작했잖아요. 네. SNS를 활용해서도 부업을 맞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SNS 애드포스트 수입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물건을 협찬받아서 물건을 가격으로 환산해도 돈이 크고 그렇죠. 인스타그램에서도 상품을 팔아요. 공부도 하고. 맞아요. 공부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채널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적극적으로 부업을 하고 이직이나 승진도 적극적으로 노려보고 네. 투자 공부로 책이나 강의나 영상은 쭉 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단계가 네. 4단계네요. 그래서 이 4단계에서 내가 생각했던 경제적 독립, FI의 50% 정도를 달성을 목표로 이 4단계의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돈을,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파이어족을 알게 됐고 이제 조기 은퇴를 하려고 내 생활비까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는데 그렇죠. 못할 게 뭐가 있나요? 맞아요. 못할 게 뭐가 부업도 있어요. 해야죠. 이때 그냥 확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단계니까요. 네. 나를 확 변화를 시켜서 음. 내가 이제 돈을 벌고 모으는 그 단계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5단계는 실행의 단계입니다. 실행. 네. 4단계에서 투자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투자를 하는군요. 그렇죠. 긴 시간 돈을 닦으며 투자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투자를 해봐야죠. 투자를 해봐야죠. 투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파이어족들은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여기서 투자라는 거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네. 인덱스 펀드 같이 안전한 곳에 나의 좀 큰 10억 이상의 목돈을 넣어놓고, 그리고 인덱스 펀드는 역사적으로 1년에 평균 9% 이상 이렇게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놓고 배당과 함께 시세 차익이 있는 거에서 내가 4%씩 빼서 쓰는 이 4% 룰이 그래도 연구 결과로 가장 좀 안전하다고 해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형 파이어족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코스피가 역사적으로도 9%씩 상승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에서 가장 부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게 보통 부동산이죠. 특히 네. 아파트인데 지금은 뭐 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과 주식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배울 수 있는 통로들도 꽤 있거든요. 꽤 많잖아요. 그 부동산을 부를 읽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내 성향에 맞은지 주식이 맞은지를 내가 좀 경험을 해보면서 나의 성향에 맞는 투자가 무엇인지를 이때 이제 연습을 하면서 알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를 해보면서. 투자를 해보면서.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는 또 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하루에도 정말 급등락을 반복하잖아요. 저희도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는데 저희 이제 부동산은 지금은 좀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맞아. 그래서 자산은 사실은 부동산으로 늘리고 저희는 주식은 뭐 늘리기도 하지만 주식은 이 현금 유동성을 가장 좋게 봐서 저희가 1년에 4천만 원씩 미리 떼놓고 할 때 이거 주식에서 빼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식은 적극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저희는 현금의 유동성 있는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파마 씨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관점을 둬서 저희 이제 부동산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어떤 게 맞는지 그거를 이 5단계에서 알아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4단계에서 FI가 50%를 달성을 목표로 했잖아요. 그렇죠. 달성하고 5단계로 넘어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FI 지금 50% 예로 투자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투자금이 원래는 뭐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잖아요. 투자를 시작하면 늘었다 줄었다 그렇죠. 하죠. 그것도 하나의 공부거든요. 맞아요. 그 인내하는 것, 경제의 근육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유지가 되고 있겠죠. 오르거나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콘텐츠 투자를 했잖아요. 3단계 시작을 해서 SNS 시작한 네. 거. 4단계에서도 끊임없이 해가지고 얘가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면 5단계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퍼스널 브랜딩 시작을 이제 5단계에서는 하는 거네요. 네.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콘텐츠 투자는 뭐를 말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퍼스널 브랜딩, 뭐 코어 컨텐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나를 컨텐츠화 시키는 거죠. 우리라고 하면 어떤 게 퍼스널 브랜딩인가요? 우리는 콘텐츠화한 게 파이어족이 되는 법, 혹은 파이어족이 되어서 그 위에 사는 법 등등을 글로 쓰고 정립하고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저희는 K-파이어족을 정립하고 알리고 예, 그걸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리고 지금 이런 게 우리의 퍼스널 브랜딩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SNS를 이건 이제 개개인마다 다르죠. SNS를 시작했는데 어떤 걸로 시작을 했는지 그게 있을 거예요. 컨셉 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컨셉을 나랑 결부를 시켜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 만약에 이 SNS를 통해서 나는 강의를 하고 싶다면 강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줘야겠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자기의 메인 소셜미디어, 메인 뭐 유튜브면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본인한테 맞는 블로그면 블로그 이런 거를 메인으로 하나를 좀 정해서 나머지도 해야겠지만 좀 더 하나를 키우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SNS나 소셜미디어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간 문화발 확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놀면서도 힘든데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는 과부하 걸리죠. 그렇죠. 투자 투자도 말이야. 해야 돼요. 아, 지금은 투자 시작했어. 그러니까 말이야. 투자해야 되지. SNS 막 하루에도 지금 주식창도 봐야 되는데 막 음. 이렇게 정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SNS 역시도 본인에게 맞는 게 있거든요. 네. 내가 어디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조용히 글을 쓰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블로그가 맞을 거고, 좀 즉흥적이고 약간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 약간 관종이야 이런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말 주변이 좋다거나 좀 웃긴 거를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유튜브를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본인의 메인 그 소셜미디어를 하나를 정해서 그걸 키워가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격가지는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뻗을 수가 있죠. 그렇죠. 조금씩 해서 연결하면 되니까. 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3단계의 SNS를 할 때 하나를 자기에게 맞는 하나를 좀 해보는 게 좋고요. 그거를 키워왔다면 지금 이 5단계에서 내가 나의 퍼스널 브랜딩하고 연결시키는 게 훨씬 쉽겠죠. 그렇겠네요. 요거는 콘텐츠 투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좀 요하기 때문에 3단계에서 시작해놨다면 5단계에서는 좀 수월하게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3단계부터 시작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6단계는 드디어 K-파이어족입니다. 6단계 K-파이어족. 이게 뭐죠? K-파이어족은 한국형 파이어족이죠. 한국형 파이어족으로 근로노동의 수입이 MCL을 커버할 때 나의 최소 생계비는 노동소득,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현금소득으로 들어올 때를 말하는 거고요. 네. 약간 경제적 자립, 최소한의 자립을 통한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6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5단계에서 내가 부동산에 맞는지 주식에 맞는지 그 성향을 파악을 했을 테고 투자도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익이 났으니까 FI를 완성을 해서 그렇죠. K-파이족이 됐겠죠.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계속 투자하고 있었잖아요. 콘텐츠 투자 그쵸. 이게 우리가 됐죠. 3단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단계 때 본격적으로 했죠. 그쵸.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쭉 갔는데 이게 6단계에서는 이제 수익으로 돌아와줘야죠. 수입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군요. 6단계부터는. 그래서 이 6단계에서는 내가 FI는 달성을 했잖아요. FI는 달성해서 최소 FI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콘텐츠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파마죠. 우리가 파이어족이 된 게 최소 생계비를 커버하는 6단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때 5억으로 파이어족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6단계에서 콘텐츠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콘텐츠 투자로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는 거죠. 우리 6단계네요. 집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그렇죠. 간만에 나와가지고 집중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네, 하지만 이제 어디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 콘텐츠 투자에 조금 또 집중을. 구독자님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열심히 집중은 했습니다. 이건가요?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쵸.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올 것 같이 열심히 지금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투자를 어느 정도 했고 투자 수익도 어느 정도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콘텐츠 투자를 이렇게 유튜브도 블로그도 책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6단계의 거의 끝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단계에서는 내가 어디다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아는 상태예요. 그리고 콘텐츠 투자를 할 거고 한국형 파이어족 콘텐츠 투자를 하면 좋거든요. 콘텐츠 투자를 할 거고 퍼스널 브랜딩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국형 파이어족으로 살아가기에는 밥은 굶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 6단계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K-파이어족에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저는 제가 파이어족을 생각을 할 때 그냥 파이어족이 되면 나는 놀아야지. 왜냐면 이전에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20대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쵸. 쉬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이 40에 파이어족이 되면 그냥 놀아야지. 쭉 놀아야지. 쭉 놀아야지. 나태하게 살아야지. 나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는 당연히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뭐 노는 것도 그러니까 여행도 막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는 터지고 이렇게 이래저래 이제 상황이 되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음. 그때 내가 이제 질문들을 또 많이 받는데 내가 만약에 노는데 나의 자존감이 타격을 입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놀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돈이 어느 정도 내 생활비를 커버하고 노는 것도 괜찮고 상관이 없다면 왜 안 될까요? 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노는데. 근데 좀 한국 사람이 이때까지 그렇게 뭔가의 명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누군가가 이제 물었을 때, 저 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라도 명함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음. 당당하게 내 삶을 아름답게 놀 거야 하면 노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무언가를 남기고 내가 뭐 지금 하는 생활을 좀 키워나가면서 또 명함도 만들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내 퍼스널 브랜딩이 곧 나잖아요. 나에게 투자하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삶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파이어족이 되고 나면 삶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그냥 누리면서 살아도 되지만 그거를 나의 역사를 기록을 한다거나 그걸 남기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게 구독자를 많이 모으려고 한다거나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를 파이어족으로 만들어야지라는 이런 큰 뜻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베이스는 하마 씨와 저의 과거나 현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러니까 저희를 위한 그런 게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게 또 재밌고. 그래서 저희가 좀 띄엄띄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을 써주기를 바라는 의뢰도 받을 수도 있고, 또 TV 같은 데라던가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퍼스널 브랜딩이나 SNS를 하다 보니까 된 거라서, 저는 요 삶이 어렵지 않은데,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얻는 이득은 크더라고요. 예. 만족감도 크고, 퍼스널 브랜딩도 좀 쉽게 되고, 앞으로 저희가 더 되는 거를 또 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유는 하겠지만, 6단계에서 이게 되면 7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게 좀 쉬워요. 그 콘텐츠 투자가 돈이 벌어오면 어디서 얼마큼 벌어질지는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투자를 하고 있고 자산은 흐름이 오르락내락 하는데 제대로만 타면 자산이 느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늘어요. 우상향을 하면서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자산이 10억이 저희는 넘었지만 현재 7단계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생활비 모두를 현금으로 저희가 얻고 있지는 않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가 되겠죠. 그럼 저희는 7단계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좀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투자. 뭐죠? 4%를 네. 4%를 인덱스 펀드, 미국 인덱스 펀드에 넣어놓고 거기서 4%만 꺼내서 쓰는. 그리고 저희는 아까 하마 씨가 얘기한 쭉 노는 삶? 따박따박 따박따박 하면서요. 하면서 그렇게를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그걸 원해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이 콘텐츠 투자를 도중에 해놨더니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도 맞아서 그렇게 했죠. 코로나도 그렇고 삶이 더 재밌어지고 풍부해지고 하기 싫을 때는 잠깐 안 했다가 또 해도 되고 욕심이 많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6단계, 5단계부터 하는 거지 본격적으로는 를 권하는 거예요. 더 좋아서. 그리고 파이어족이 되면 이 교류가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일반 우리가 아는 생활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전혀 새로운 저희 같은 경우는 패션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패션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알았는데 파이어족이 되고 컨텐츠 투자를 해서 퍼스널 브랜딩이 되니까 전혀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이거 역시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고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6단계 K-파이어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이걸 넣었습니다. 맞아요. 7단계가 되면 이제 자유인데 10억으로 자유가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파이어족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쓰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경제적인 자유의 그 자유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을 필요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결혼 안 했으니까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원금도 나중에 쓰고 가야 되거든요. 행복하네요. 행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아요. 사실 10억보다 20억이 좋고 20억보다 30억에 나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젊을 때 나의 자유를 대신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적에 맞는 돈, 저희한테는 5억이었죠. 누구한테는 7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는 그 돈을 하고는 바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걸 선택을 하는 거지 돈이 10억으로 되네 안 되네 20억이면 더 좋네 30억은 더 좋네 이런 거에 가타부타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이 파이어족은 음. 결국은 경제적인 자유 음. 이거를 나의 기준에 맞추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 3억으로 했습니다. 5억으로 음. 했습니다. 뭐 10억, 20억, 50억.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남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음. 곧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남한테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음.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과정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아까 자각도 있었죠? 네. 그렇게 알아나가면 그래도 요 단계로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니까 아, 내가 어느 정도겠다. 다음에는 뭘 해야지. 이런 거를 잡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오늘은 델파마가 K파이어족에 다다른 경제적 자유 7단계를 공유를 해봤는데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했었던 이 단계와 좀 더 안 했어도 그 단계에서는 이걸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넣어봤어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는 약간 그냥 했었기 때문에 정말 좌충우돌로 우리가 직접 부딪히면서 해야만 했거든요. 자료가 없었어서. 그래서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저희처럼 미국이 아니라 좀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K파이어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